예전에는요, 고객이 매장을 들어가면 점원이 빠르게 다가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움직였죠. 그런데 어떠셨나요? 내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부담스럽고 구매 욕구가 확 떨어진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요즘은 고객들이 먼저 말하죠. 제가 알아서 볼게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그러다 보니 무응대가 가장 좋은 응대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응대하면서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가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객 응대 말하기 비법 5가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빚덩이에서 시작해서 3년 만에 매출 14배를 상승시킨 이룸씨입니다. 고객 응대, 너무 어렵다는 말 요즘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무인 창업이 인기인 이유 중 하나가 인건비 절감도 있겠지만 고객과 마주치는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마음이 큰 것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팔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잘 팔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해야 하냐는 거죠. 지금부터 고객 응대를 잘하기 위한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감정을 움직여라. 사람들은요, 자신이 합리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따라 지갑을 엽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여서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합리화할 이유를 나중에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비를 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먼저 싫다라고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건 별로야, 지금은 돈 쓸 때가 아니야 같은 이유를 붙이는 거죠. 이건 한 달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합리적인가요? 감정을 건드리면 고객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고객은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낄 때 진정한 충성 고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응대 기술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어는 NO. 판매자 입에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떡 주문을 할 때 가격을 깎아달라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럴 때 가격 못 깎아드립니다, 안 돼요 대신에 저희가 가격 할인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댁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라고 가장 잘 나가는 떡을 서비스로 챙겨드리겠습니다. 혹은 재료를 좀 더 신경 써서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대를 하면 거의 다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뜻이라도 못 깎아드려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부드럽게 돌려 표현하면 고객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좋은 분위기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재구매 혹은 재방문을 염두에 두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비싼 제품, 더 많이 팔고 싶은 욕구를 눌러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손님이 떡을 사러 오셨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담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오늘 다 못 드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님, 오늘은 요만큼만 사세요. 다음에 또 오셔서 다른 것도 드셔보세요. 그러면 손님들은 그때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 집은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반드시 또 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손님이 그래도 저것도 먹고 싶었는데 하시면 오늘 구매 많이 하셨으니까 요건 서비스로 맛보세요 하고 몇 조각을 넣어드립니다. 내 지갑 사정도 챙겨줘, 거기에 먹고 싶은 서비스도 받아.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소비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제가 단골을 많이 만들어낸 비법 중 하나입니다. 3번째, 물건을 판 후 추가 구매를 권하지 않는다. 더 팔면 좋죠. 이건 판매자 입장에선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방문, 재구매를 생각한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집에 처음 방문한 고객이다? 그럼 절대 추가 구매를 권하지 마세요. 처음엔 얼결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갔을 때 그 고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호구로 본 건가? 괜히 샀다. 다음부턴 그 집에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는 콜라나 감자튀김은 안 필요하세요? 하고 묻는데요. 고객에게 필요한 물건을 환기시켜서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인데 그건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소매 자영업자가 하면 그 방식이 강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가로 권했던 상품이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가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고객의 마음으로 보다 보니 괜히 못마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혹시 이런 건 없나요? 여기에 이거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상품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구매 권유는 참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짜 고수는 추가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객을 칭찬해 주어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전제 기억나시죠? 고객의 소비는 감정으로 시작된다라는 점 말입니다. 고객은 내 매장을 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혹시나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고객의 감정을 마지막으로 건드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선물 받으시는 분이 정말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야, 이 옷이 이제 주인을 딱 만났네요. 어떤 표현이든 괜찮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멘트를 마무리 멘트로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 제가 주문받을 때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손님이 담예떡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격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예떡은 4,500원부터 6만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 지루해지고 길어집니다. 이렇게 지루해지면 계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손님의 예산을 알면 상담이 쉬워지기 때문에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혹시 1인당 예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몇 명에게 나눠주시고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그럼 손님이 먼저 가격을 말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초보 사장님들은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 계약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객님, 다른 데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비싸다고 느끼시겠지만, 뭐뭐 하셨겠지만,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주도권이 고객한테 넘어가고 내가 되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만약 손님이 비싸다고 하면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는 앞서 말한 1번 원칙, 부정어는 no, 이것을 떠올리세요. 이점을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고객님이 느끼는 감동은 그 가격 이상일 겁니다. 10,000원 차이라고 해도 커피 2잔 정도 가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으시는 가치는 몇 배 이상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가격이 아닌 가치로 주도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매출을 끌어올리고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고객 응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다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사장님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필수 방법 5가지만 담아보았습니다. 빗덩이에서 시작해서 지역구 1등 떡집이 된 이룸씨의 노하우나 가게 매출 상승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장사에 정말 필요한 실전 노하우들, 매출을 올리는 전략,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 방법까지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혼자 하니 외롭고 막막하잖아요. 좋은 정보, 정확한 방향 놓치지 마세요. 구독 하나로 여러분의 장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